자, 안녕하십니까. 새해도 이제 벌써 4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 4일자 월스트리트 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뉴욕 증시 개장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CES 개막하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이것만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은 이제 1월 3일입니다. 현지 시간 1월 3일자에 첫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2022년 첫 증시죠. 개막을 했고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주 순조로운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해피 뉴 이어 증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언을 했는데 첫날은 일단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S&P 500 지수 상위 10위 업체인데 기업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개 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빼고는 전부 다 굉장히 높은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두 기업이 보이시죠? 바로 시총 1위 기업 애플과 10% 넘게 오른 테슬라 두 가지 기업이 눈에 띕니다. 자, 팬데믹 이후로 이제 주가들이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왔는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크게 폭락한 이후 조금씩의 조정을 받으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거의 역대 최고점에 와 있죠. 자, 반면에 크립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등 바이낸스 코인 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 관련 소식은 조금 이따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 정도 했죠. 전일 대비 9% 정도는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1.4였는데 1.5였는데 1.6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전체 시장을 봤고 그 중에서도 기업 뉴스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애플 뉴스인데요. 애플이 장중에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애플의 힘을 볼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자, 주가를 보시면 지금 다시 조금 빠졌는데 1시 45분에 182.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182.82달러면은 이게 3조였거든요. 근데 182.85, 8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중에 88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장중가로는 이제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한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의미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다뤄드렸다시피 1조 달러 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1조 달러가 2조 달러 가는데 10년 정도가 걸렸고요. 2조 달러가 3조 달러 원대는 몇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작년에만 해도 많이 올랐었으니까 애플의 주가에 대한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가 저번에 한번 드렸었는데 한번 전에 컨텐츠를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인도발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플의 어떤 거에 대한 반독점 조사냐면은 바로 앱스토어죠. iOS 이제 그에서 쓰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앱스토어 관행에 대해서 인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인도 경쟁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애플의 앱스토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고 이제 이게 근데 똑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개발사의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법해 보인다. 너무 과하다. 독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같은 이슈가 크게 있었죠. 자, 인도에서도 지금 이 이슈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미 많이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직 밝힌 것도 없고요. 애플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세계 제2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 2위인 이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폭스콘 생산사인 폭스콘이 인도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최근에 시위 이슈가 있었죠. 프로테스트가 있었고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 반독점 조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어제도 다뤄서 조금 안 다뤄볼까 했는데 또 다뤄야겠는데요. 테슬라 역시 어제 분석 드린 대로 1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12% 넘게 올랐고요. 오른 이유는 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생산 및 이제 고객 인도 물량이 4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4분기에만 30만 대를 인도하면서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제가 분석해 드린 내용에 따르면은 이렇게 생산 지표가 나오고 이제 분기 실적 지표가 나오는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었습니다. 15%가량이 올랐던 게 평균이었는데 요번에도 그러면 얼마나 오를지 첫날에 10% 넘게 올라 버렸으니까 앞으로 한 달 조금만 덜 되게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더 오를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역시 애플과 비슷하게 오늘 장은 매우 좋았는데 하나 뉴스가 나왔죠.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쇼룸을 열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쇼룸이 열렸는데 그곳이 바로 신장 위구르입니다. 여기 어딘지 잘 아시죠? 바로 이제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이제 탄압한다라는 뉴스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12월 31일 날 이제 테슬라가 이곳에 쇼룸을 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월마트나 인텔처럼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게 12월 31일 날 이제 테슬라 중국 웨이보 계정에 올라온 신장 위구르 개업 이제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의 이제 저널에 오늘 보도가 됐는데 이런 소식이 미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테슬라의 시장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뉴스로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은 워낙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새로운 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계속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CES 2022가 이제 현지 시간 1월 5일,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자 새벽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간단한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ES 22 워낙 많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고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전자전시회고요. 세계 4대 전자제품 박람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CES랑 MWC 스페인에서 열리는 거죠. IFA 이거는 베를린 독일에서 열리고 CTA라는 이제 행사까지 해서 4대 박람회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고요. 올해가 2년 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자, 여기 저희 이제 선배들 이제 먼저 가 계신 분들 찍은 사진인데 여기 전시관 컨벤션이고요. 약 75,000명이 참여하고 2,200개 기업이 이제 컨벤션과 뭐 행사들을 열 예정입니다. 삼성과 LG, 소니 등이 참여하는데 GM이나 인텔, T모바일 등 이제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 주로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좀 행사들을 취소하고 있어서 좀 분위기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밤입니다. 제가 요거 촬영하고 오늘 밤에 비행기를 타고 요 행사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거스로 떠날 예정입니다. 좀 가서 생생한 현지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의 이제 화두들을 좀 새롭게 이제 잡아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Getting Comfy at Home입니다. 편안한 집을 향한 항해라고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Stay at Home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 시설들이 기술들이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침대라든지 온도를 유지해주는 욕조라든지 공기청정기에 기술이 좀 더 결합한다는 거 이런 집안에서 쓸 수 있는 편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대거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모든 물건들의 인터넷이 이제 달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이런 기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나 또 본격화될지 이제 실제로 와닿을지가 주목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taking care of the kids and parents라고 하네요. 아이와 부모님을 보호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죠. 성인들과 자녀들 사이에 노인들과 자녀들 사이에 있는 성인들을 위한 어찌 보면 편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뭐 스마트워치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간병인들을 위한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일정 행동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위기로 인식하는 이상신호 감지 기술 등 이러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saving the planet, 지구를 보호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 지구와 관련된 이제 뭐 국내에서도 작년과 이제 앞으로 올해 가장 화두가 될 것이 바로 ESG라는 거죠. 환경과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부가가치들을 볼 것이라는 건데
자, 프랑스 마카라는 기업은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플라잉카 기술도 미래 기술로서 이제 자동차 다음의 기술로서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 기술인데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린마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수로 오염이나 이런 것들의 수질 연구를 하는 드론에 대한 기술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환경을 위한 시대, 작년부터 시작됐던 게 올해도 크게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요리와 먹을 것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요리와 먹을 것들 매우 중요하죠.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는 임파서블 돼지고기라고 해서 대체육 시대. 대체육도 미국에서 큰 화두가 됐다가 최근에 좀 시들시들하긴 한데 여전히 요리와 먹을 것의 이야기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월저널의 분석입니다. 또 로보틱스, 이제 이 로봇 기술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 관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만하다고 하고요.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SK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CES에 오는데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육 푸드 트럭도 운영하고요. 관련 바우처도 이제 좀 보인다고 하니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looking ahead, 더 위를 보라는 건데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현재 미국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이제 산업의 섹터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2022 CES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이걸 지켜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국내 기업이 이제 현지 언론에 많이 소개됐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를 통해서 신개념 차를 시승해보는 걸 사이버 VR 기술로 해본다는 걸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VR 기술을 이용해서 홈 데코레이션, 집을 꾸미는 기술들을 이제 VR 기술을 통해서 한번 해보이는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현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21 펜 에디션 5G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아침 8시 딱 이 시간부터 엠바고가 풀린다고 하니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렇게 생긴 모델입니다. S21에서 있었던 것 중에 펜 에디션, 팬들이 좋아했던 기술들을 음축시켜서 만든 거라 하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좀 미리 유출된 이미지랑 거의 흡사하죠. 컬러도 이렇게 4개가 선보이고, 이런 뒷면과 전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스펙도 177g에 이제 6.4인치 이제 풀 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주사율이 이제 124Hz, 240Hz의 터치 응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CPU 같은 경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21과 같은 걸 쓴다 하고요. 전면 카메라가 보시면 3200만 화소로 매우 높습니다. 그게 좀 주목할 만하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4500mAh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도 탑재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금방 설명드렸고요. 출시일은 1월 11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 출시를 한다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런 네오 QLED 8K TV와 이제 삼성이 세계 최초로 4K 240Hz 주사율의 모니터를 내놓았다고 하니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지에 가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은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암호화폐가 작년에 아주 큰 변화를 맞았었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는데 2022년에 암호화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켓 인사이더에서 분석을 한 건데 5가지 이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단 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보면은 연초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도지코인도 엄청나게 올랐죠.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인데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5월 이제 연초가 지나고 5월에 시장의 50%가 7일 만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토막 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일주일 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절반 잃은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인데, 또 9월에도 중국에서 전면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그거와 별도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를 쓰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잠깐 코인 가격을 올렸던 이제 역할을 했었죠. 자, 지금 마켓 인사이드에서 분석한 거는 아케인 리서치라는 블록 리서치사에서 블록체인 시장에 관련된 전망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한 뉴스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들은 동의한다라고 나온 뉴스고요.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아마 S&P 500보다 더 크게 출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21년에 그렇지 않았냐라고 하실 텐데 어떤 뜻이냐면요.
자, S&P 500이 만약에 오르면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을 거고요. 다만 그게 크다라는 거죠. 폭이 더 클 것이라는 거고. 자, 만약에 S&P 500이 내린다면은 비트코인은 더 많이 2배, 3배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2021년에는 비트코인이 총 결론적으로 66%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27%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런 공식이 작년에도 그래도 된 게 아니냐라는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작년은 사실 그 흐름이 꼭 일치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S&P 미국 증시에 가는 흐름대로 비트코인도 갈 것이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예측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작년에도 좀 그랬는데 올해도 더 그럴 거라는 겁니다. 작년에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 오를 때 이더리움은 418% 올랐다고 합니다. 더 많이 올랐죠. 한 5배. 6배, 8배 뭐 정도 더 올랐는데 이게 바로 작년이 아마 2015년 이후에 가장 큰 격차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22년에 더 이더리움이 좋을 것이냐? 바로 NFT 시장의 성장입니다. NFT 시장에서 이더리움 기술이 잘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이 올해도 크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성과가 더 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아마 그 격차를 보여주는 표고요. 이런 성과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밈코인들이 사실상 소멸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은 사실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나쁘게 말하면 잡코인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렸죠. 도지코인은 무려 제가 숫자 잘못했나 살펴봤는데 작년에만 4,454만 %가 올랐다고 합니다. 뭐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매우 컸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슈 중엔 오징어 게임이 뜨자 오징어 코인이 스퀴드 코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그 만든 사람이 먹튀를 했어요. 그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워낙 이제 밈 코인들의 활약이 컸었는데 22년에는 이런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2022년엔 밈코인이 시대가 저문다 라는 뉴스도 올해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달러 코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테더 코인을 제친다라고 하는데 테더 코인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거를 변동성을 줄여놓는 것, 딱 고정해 놓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대표가 테더 코인인데 올해 테더 코인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달러와 연동하는 달러 코인이 테더 코인을 제치고 이제 대체 코인으로서 대체 화폐로서 달러 코인이 뜰 것이다. 이런 트렌드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공포지수와 연동될 비트코인의 이야기인데 VIX 지수죠. 변동성 지수와 암호화폐가 굉장히 연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VIX,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위험성이 커지고 공포가 커졌다는 거거든요. 주식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건데 그때 아마 비트코인 또 아마 매도 급등할 거라고 합니다. 매도가 많이 던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VIX 지수, 빅스 지수를 아마 올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참고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측입니다. 아마 2022년에도 주식시장의 역풍이 비트코인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일 저는 이제 라스베거스에 도착해서 월스트리트 뷰 시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